넌 딸을 도구로 사용하려 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고성이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혼하자.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박진석의 냉정한 선언에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요. 과연 모든 것을 잃은 고성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은호와 한우진은 진짜 남매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이지혁과 지은호의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나랑 같이 살자. 간절하게 매달리던 그 눈빛, 흐느끼던 목소리가 지은호를 짓눌렀습니다. 진짜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면. 지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쌍둥이 오빠는? 우진이가 아프다는데 내가 외면할 수 있을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어깨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고성이를 의심해야 해. 선배, 그 얘기 또 하려고 온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들어봐, 은호야. 이지혁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너무 우연이 많아. 클라이언트였던 사람이 갑자기 친모로 나타나고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마침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 퍼즐처럼 딱딱 맞는다고. 선배는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지은호가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그전부터 저를 알던 분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은호야, 제발 눈 좀 떠. 지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선배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쌍둥이 오빠예요, 우진이가. 제가 어떻게 외면해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외면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야. 이지혁도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내가 조사해 볼게. 시간을 좀만 줘. 한 달만, 아니 2주만. 조사요? 지은호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친엄마를 조사하라고요? 선배, 그게 말이 돼요? 지은호.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난 네가 다칠까봐 그래. 네가 이용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 제 결정을 존중해주세요. 우진이가 아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혈육 아닌가요? 이지혁은 좌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이지혁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더 이상 강요 안 할게. 고마워요, 선배. 대신 이지혁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겁고 진지했습니다.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 옆에서 계속 지켜볼 거야.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카페를 나서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은호를 지켜야 한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강했습니다. 정순이는 가온재단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그녀를 압도했지만 정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은 하셨나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고성희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뒤따라왔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저기요. 거기 멈춰 서세요. 무단으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정순이가 고성희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고성희는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정순이 씨? 정순이가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성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고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우리 은호한테서 손 떼. 고성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요. 미쳤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정순이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정순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고성희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감히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요? 내 딸이야, 내 딸.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버린 애를 내가 키웠어. 당신한테 줄 수 없어. 절대로. 법적으로는 제가 친모예요. 고성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도 끝났고요. 정순이 씨는 그저 잠시 맡아 키워주신 분일 뿐이죠.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요. 이 나쁜 년, 간 때문이지? 내 딸 간을 노리는 거지? 그래서 찾아낸 거 아니야?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경비? 고성희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무실에 불청객이 있어요. 즉시 올라와 주세요. 빨리요. 몇 분 후 경비 2명이 들어와 정순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순이가 발버둥쳤습니다. 놓아. 놓으라고. 고성희, 당신 절대 안 될 거야. 내가 은호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나쁜 년인지. 그러시든가요. 고성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을지 두고 보죠. 버린 친모와 키워준 양모.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혈육의 정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정없는 양육자의 말일까요? 정순이는 끌려나가면서도 고성희를 향해 저주하듯 노려봤습니다. 당신 벌 받을 거야. 꼭.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문이 닫히자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방해하지 마. 고성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진이를 살려야 해. 그게 우선이야. 아들이 먼저야.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랍에서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 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언제 들어왔어? 은호야. 한우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네 쌍둥이 오빠였어.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고성희가 네 친엄마야.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알았어. DNA 검사 결과를 우연히 봤거든. 엄마 서재에 있더라. 그게. 지은호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우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한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우리가 그렇게 오래 친구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쭉 함께였잖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지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한우진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어. 엄마가 널 이용하려는 것 같아. 간 이식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 같아.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지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술 안 받을 거야.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고통받으면서까지 내가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건 싫어. 절대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넌 치료받아야 해. 간 이식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한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증자 대기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6개월? 1년? 기다려야겠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너 지금 시간이 없잖아.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내 소중한 친구야. 쌍둥이 동생이기도 하고. 그런 네가 엄마 때문에 이용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어. 지은호는 한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을 향한 애정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은호가 울먹였습니다. 날 지켜주려는 거. 알아. 정말 고마워. 한우진은 지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속지 마. 제발. 한우진이 지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니? 수술 날짜 잡았어. 다음 주 화요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 수술 안 받을 거예요.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와인잔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은호한테서 간 이식 안 받겠다고요. 한우진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증자 대기 명단에서 다른 사람 기다릴게요. 엄마가 아무리 준비하셔도 소용없어요. 미쳤어?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넌 시간이 없어. 1년 아니 6개월도 버티기 힘들다고 의사가 그랬잖아.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그래도 은호는 안 돼요.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은호를 이용하지 마세요. 은호한테서 손 떼요. 제발. 찰싹. 고성이의 손바닥이 한우진의 뺨을 갈겼습니다. 한우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고성이가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살리려고 딸 하나를 버렸어. 보육원에 맡기고 나만 데리고 나왔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는지 너는 몰라.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살았어. 그래서요? 한우진이 뺨을 쓸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은호를 다시 이용해도 된다는 이유가 돼요? 엄마는 은호를 딸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간만 노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아니야.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정말 은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 너도 살리고 은호도 되찾고 싶었다고. 둘 다 원했어. 거짓말 그만하세요. 한우진이 돌아섰습니다. 엄마한테 은호는 언제나 도구였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우진아. 고성이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매달리듯 잡아당겼습니다.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너 죽으면 엄마는 어떡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한우진은 고성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은호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카펫에 번졌습니다. 마치 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고성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어. 어떻게.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깨진 와인잔처럼 그녀의 계획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복도에서 한우진과 고성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씨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정말로? 박영란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겨우 이지환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오빠.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오빠 나 큰일 났어. 박영라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진정하고. 박영란은 방금 들은 대화 내용을 이지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간 이식 목적으로 찾아냈다는 것, 화재로 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라야, 진정해. 이지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10분 안에 집 앞으로 나와. 오빠 어떡해.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일단 만나자.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 지은호 실장님을 도와줘야 한다고. 영라야, 넌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금방 나갈게. 전화를 끊고 박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름답게 보이던 야경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지은호 씨를 구해야 해. 이건 범죄야. 박영란은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고성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영라야, 어디 가니? 이 늦은 시간에? 친구 만나러요. 박영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성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늦었는데. 내일 만나면 안 되니? 금방 올게요. 박영란은 고성이를 피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고성이가 작게 불렀지만 박영란은 이미 멀어진 뒤였습니다. 고성이는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은 깊은 밤 고성이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지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들키면 큰일 나. 고성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박영라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서류는 항상 서재에 보관하거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이지환이 책장 뒤에 숨겨진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부산 애덕보육원?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박영라가 달려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임양 위탁 동의서 보육원 입소 기록,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박영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직접 지은 옷씨를 보육원에 맡긴 거야. 화재로 잃어버렸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었어. 완전히. 사진 속에는 젊은 고성이가 쌍둥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바랜 글씨로 97년 5월 15일 우진, 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필체였습니다. 증거다. 이지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 없이 여러 장 찍었습니다. 이거면 고성이가 계획적으로 지은호 실장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완벽한 증거야. 형한테 연락해. 박영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 이지혁 선배. 빨리 연락해야 해. 지은호 씨가 수술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 이지환은 즉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라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도구로 쓸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라야. 이지환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려는 네가 용감한 거야. 영라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엄마는 내 엄마인데. 고성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비췄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박영라가 말했습니다. 한우진한테 가자.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 빨리. 이지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가자.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영라야. 이지환도 같이 왔어. 한우진이 문을 열자 박영라와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라의 얼굴은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영라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영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한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엄마가 고성이가 지은호를 보육원에 직접 맡긴 증거예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로 잃어버렸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히. 한우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양 위탁 동의서를 보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정말? 엄마 서재에서 찾았어요.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로 딸을 잃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한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정말. 한우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믿고 싶었어. 설마 자기 딸을 이렇게까지 이용하진 않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친딸인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지은호를 도와줘요. 박영라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를 막아야 해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한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진석 아버지한테 연락할게. 한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아버지만이 엄마를 막을 수 있어. 괜찮겠어요?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충격받으실 텐데. 해야 해. 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 그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박영란은 한우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이지환도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가자. 한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한테 가야 해. 세 사람은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우진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도 함께였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냐? 이 늦은 시간에 영락까지. 무슨 일이야? 한우진은 서류 봉투를 박진석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꼭 보셔야 해요.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입양 위탁 동의서 보육원 기록,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고성이가 지은호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증거예요.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화재로 딸을 잃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재간 이식을 위해 지은호를 찾아낸 겁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성이 서재로 올라와. 지금 당장. 잠시 후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서재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락까지. 왜 다들 이렇게? 박진석이 서류를 고성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흩날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고성이는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부인하지 마.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가 직접 보육원에 딸을 맡긴 증거가 여기 다 있어. 화재로 잃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여보, 들어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아팠고 돈이 없었어요. 두 아이를 다 키울 수가 없었다고요. 살아남으려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수십 년 후에 딸을 찾아내 간을 빼내려는 이유가 되나? 자식을 도구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아니에요.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은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간 이식은 그건 우연이었어요. 정말 우연이라고요. 거짓말. 한우진이 외쳤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계획했잖아요. DNA 검사하고 간 적합도 검사하고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건강검진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요. 고성이는 한우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널 살리고 싶었어. 네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만. 박진석이 고성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딸을 도구로 사용하려 했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절대로. 여보, 제발. 고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박진석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하자.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어.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향해 엎드려 울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은호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줄래? 지은호는 고성이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미 한우진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은 뒤였습니다. 서류 사진도 받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고성이가 울먹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엄마 용서해줘. 용서요? 지은호가 냉소했습니다.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를 버린 것? 아니면 이용하려 한 것? 둘 다요? 버린 게 아니야.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우진이가 아팠고 돈이 없었고 선택을 해야 했어. 그래서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거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저를 찾아와서 또 이용하려 했어요? 화재로 잃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 딸로 받아들이고 싶었어. 간 이식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거짓말 그만하세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잖아요. 건강검진도 간 적합도 검사도 다 우진이 간 이식 때문이었잖아요. 저한테 엄마처럼 대한 게 아니라 도구로 본 거잖아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지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저를 이용하려 한 사람이고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은호야. 고성이가 지은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지은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정순이 씨 한 분뿐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만이 제 엄마예요.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성이가 중얼거리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정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명예도. 엘리베이터에 타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카페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지은호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밖에 서 있더라. 은호야. 한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시간 좀 내줄래? 두 사람은 카페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미안해. 너는 아니 들어줘. 한우진이 지은호를 막았습니다.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널 대하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 근데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했어. 모른 척했어.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오히려 나를 구해줬어. 수술 거부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 나는 알아. 친엄마를 배신하는 거잖아. 은호야.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네가 엄마 때문에 다치는 게 싫었어. 우리 그렇게 오래 친구였는데 쌍둥이 남매였는데. 우리 친구였잖아. 중학교 때부터 쭉.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쌍둥이 남매였고.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우리의 우정은 진짜였어. 그럼 우리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한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힘들까? 친구? 지은호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친구보다는 지은호가 한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매로 지내면 안 될까? 진짜 남매처럼? 한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응. 지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은 지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마워. 한우진이 지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날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엄마보다 나를 선택해줘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남매가 되었습니다. 혈육이면서 동시에 친구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은호야, 내일부터 매일 연락할 거야. 귀찮아도 참아. 좋아. 기다릴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은 기증자 대기 명단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만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한우진과 적합도가 맞았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는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할 텐데.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우진이를 챙겼어야 했는데. 성희한테만 맡겨두고. 그동안 많이 챙기셨잖아요. 우진이도 아버지 사랑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우진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성희가 우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몰랐고. 아버지 자격이 없었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 곧 회복실로 이동할 겁니다. 경과도 아주 좋습니다. 박진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한우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부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우진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박진석이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 이제 괜찮아. 완전히 회복될 거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아.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가 못됐구나. 네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박진석이 한우진을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 입지 않게. 아버지가 네 곁을 지킬게. 네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갈 거야. 진짜 아버지가 될게. 한우진은 박진석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던 아버지의 따뜻함이었습니다. 평생을 갈구했던 사랑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깨어났구나. 은호야. 한우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호가 다가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오래오래 함께 있을 수 있어.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